최근에 중국판 챗GPT로 불리는 딥시크 쇼크에 미국이 반격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딥시크를 뛰어넘는 인공지능 AI를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미국 대학 연구진이 딥시크에 버금가는 AI 모델을 $50, 약 7만 원도 안 되는 비용에 개발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달 독일의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딥시크에 대해 그게 진짜로 AI 혁명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반문한 뒤에 그렇지 않다면서 머스크가 경영하는 SAI와 다른 회사들이 더 우수한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23년 3월 xAI를 설립하며 AI 개발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xAI는 오픈AI의 챗GPT에 맞서서 23년 3월과 지난해 8월 AI 챗봇인 그록1과 그록2를 차례대로 공개하고 현재는 그록3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탠퍼드대와 워싱턴대 AI 연구진 역시 $50가 채 안 되는 비용으로 AI 추론 모델을 훈련하겠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S1으로 이름 붙은 이 모델은 수학과 코딩 능력 테스트에서 챗GPT의 O1, 딥시크의 R1 등 최신의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S1이 낮은 비용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중류라는 일종의 AI 훈련 방식에 있다고 하는데요. 중류는 AI 모델을 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모델의 결과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S1은 구글의 AI 모델인 제미나이 2.0의 플래시 싱킹 익스퍼리멘털에서 중류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훈련에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인 H100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사용해서 30분도 걸리지 않았다며 총 비용은 $50가 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챗GPT-4 개발 추정 비용의 18분의 1에 불과한 $557만 6천, 약 하나로 80억 원의 개발비로 시장에 충격을 준 딥시크의 R1 역시 오픈AI의 챗GPT를 중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IT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는 S1이 사용한 중류 방법은 딥시크가 챗GPT를 이용한 중류법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평가했는데요. S1 역시 중국 기업 알리바바가 개발한 무료 AI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미국산 AI를 중류해서 가성비 높은 AI 딥시크를 내놓자 미국 대학 연구진 역시 중국산 AI를 이용해서 공짜에 가까운 AI를 개방하는 방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류를 통해서 AI 모델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CNBC는 소규모 개발팀이 헐값에 고가의 AI 모델을 베끼면서 AI 모델 상업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부가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의 직원들에게 정부 기록과 데이터베이스를 AI에 집어넣는 작업을 시켰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한편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AI 액션 서밋에서 딥시크의 AI 모델에 대해서 새로운 과학적 진보는 없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딥시크의 인공지능 AI 모델은 아마도 내가 본 것 중에선 중국에서 내놓은 최고의 작품이지만 그 성과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딥시크는 지난달 자사 AI 모델인 R1이 오픈AI의 챗GPT 등의 선도적인 AI 기업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개발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는데요. 특히 비싼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용해서 빅테크의 대규모 AI 투자 관련해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허사비스 CEO는 딥시크의 AI 모델은 인상적인 작품이라고도 칭찬하면서 이미 AI 분야에서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고 있고 이 회사가 새로운 과학적인 진전을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변화는 아니며 딥싱크에 대한 광고는 다소 과장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허사비스 CEO는 또 현재의 AI 산업은 범용 인공지능으로 향하는 과정이라며 이 범용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진 모든 인지력을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며 아마도 그런 시스템이 구현되기까지 적어도 5년 정도는 걸릴 수 있는데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는 그것에 대비해야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알아야 한다고 본다며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전체 사회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해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일부 위험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허사비스 CEO는 이외에도 구글이 최근 공개한 제미나이 2.0 플래시 모델이 딥마인드의 모델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브로드컴보입니다. 2023년 11월 통신 장비 제조 및 반도체 설계 회사인 브로드컴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VMware를 인수를 마무리했을 때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는 이해 못할 인수합병이라는 반응이 많았었다고 하는데요. VMware 인수를 위해서 쏟아부은 돈은 한 해의 매출을 훌쩍 넘는 6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9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1년여 전의 비판은 이제 찬사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AI 열풍을 타고 데이터 주권 및 보안이 화두로 떠오르면서인데요. 브로드컴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AI를 훈련할 수 있는 정보기술 인프라, 밸류체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출신인 혹탄 브로드컴 최고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 빚을 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핵심 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업은 빠르게 접고 신규 투자는 과감하게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라고 합니다. 브로드컴의 힘은 맞춤형 AI 반도체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서 나오는데요. 두 기술을 활용해서 기업의 AI 훈련 비용을 큰 폭으로 낮춰주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브로드컴이 이를 역이용했는데요. 빅테크의 각자의 여건에 맞춰서 AI용 반도체를 설계해주는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구글, 오픈AI, 애플 등의 빅테크들은 연달아서 브로드컴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이 과정에서 유무선 통신용 반도체를 설계한 과거의 노하우를 살리기도 했는데요. AI용 반도체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브로드컴은 서레스라는 데이터 네트워킹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브로드컴 AI 반도체 하나의 성능은 엔비디아에 뒤처지지만 이를 직렬 병렬로 묶어서 데이터 센터를 채우면 엔비디아로 구축한 데이터 센터와 성능이 비슷해지도록 설계하는 건데요. 이를 통해서 브로드컴은 맞춤형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 55%까지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적용되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시장은 VMware가 공략했는데요. VMware는 글로벌 가상화 서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AI를 훈련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게 해준 것이 VMware의 핵심 경쟁력인데요. 브로드컴은 IT 업계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마다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으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혹탄 CEO의 빠른 의사결정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는 VMware를 인수한 뒤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업부를 재편하고 100개가 넘는 서비스를 5개로 간소화했고 고객사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익 모델을 구독형으로 바꾸면서 수익을 4배 이상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VMware에서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부는 사모펀드 KKR에 38억 달러를 받고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테크 업계에서는 혹탄 CEO에 대해서 21세기 잭 윌치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잭 윌치는 1980년대 제너럴 일렉트릭의 구조조정을 이끈 CEO입니다. 혹탄 CEO는 지속적인 소프트웨어 투자를 통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등이 장악한 클라우드 시장을 재편하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2018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인 CA 테크놀로지를 189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에 인수했고 이듬해에는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업체 시만텍의 B2B 사업부인 엔터프라이즈 부분을 1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녹음 시간 기준으로 2월 10일 월요일 오후 5시 직전인데요. 지금 선물 지수가 다행히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침에 관세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시장이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행히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